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의대 유희정입니다. 엑스포 잘 즐기고 계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티즘 스쿨의 문을 열며 한 말씀.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안어 스피치인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안어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안어를 보여드리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안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3년째 여기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오티즘 엑스포의 발전을 계속 이렇게 목격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안어이고, 저의 안어이자 여러분들 모두의 자폐인 가족들의 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오티즘 스쿨을 열며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자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많은 것을 체험하시면서 지금 현재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자폐인들이 마주하는 세상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그들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 있을 것인가? 아마도 지금 앞에도 뉴로다이버시티 강의를 많이 들으셨고 이틀 내내 걸쳐서 뉴로다이버시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신경 다양성이라는 건데 자폐가 어떤 동떨어진 어떤 뭐 치료해야 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진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당사자 운동에서 시작을 했고 당연히 이제 가족들도 거기 참여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뉴로다이버시티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외국의 해외 학회를 가보면 정말 뉴로다이버시티를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곧 그런 당사자 중심의 어떤 흐름이 올 것이고 그게 아마도 주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우리나라 뭐든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사자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자폐의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기들 보고 계시는 치료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기 개입이라는 게 뭔가 브레인이 굉장히 유연하는 시기에 개입을 하면 자폐가 낫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 브레인이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초기 시기에 베이스를 만들어 잘 다져주면 그 효과가 결국은 청소년기 성인기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늦게 발견했고 잘못 진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일찍 발견해서 일찍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아마 MZ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MZ들 주변에도 있으시고 본인이 MZ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세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자기도조적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자폐 아이들도 MZ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본인들의 삶을 얼마나 잘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당사자 중심의 운동은 빨라질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전문가들 또는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더 이상은 자폐성 장애인들을 시혜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조금 관점을 바꾸셔야 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참여하고 연구에도 참여하고 정책에도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10년 후에는 올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예측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엑스포도 좀 즐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학의 발전입니다. 아마 R&D, 그러니까 이제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있다가 안준영 교수님이 유전체 연구 말씀도 드릴 건데요. 사실은 기초과학, 과학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마우스 실험하고 뭐 브레인을 다이섹션해서 뭐 관찰하고 유전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들을 연구하는 것이 기초 연구입니다. 과학 연구들을 입안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모든 과학기술 연구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모든 과학기술 연구의 발달 장애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두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발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10년 전만 해도 자폐를 일으키는 유전자 몇 개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고 아마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약물이라든가 생물학적인 개입에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모든 다양한 자폐성 장애를 다 커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0년 안에 나오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최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이런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터러시죠,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기사, 사이비 기사들도 많고 이제 사이비 연구 결과들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돼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죠. 우리 왜 유튜브 보시면 정말 무슨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내 취향에 맞는 다음 콘텐츠를 딱 소개를 해줘서 밤새도록 보게 만들잖아요. 그게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고 점점 더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러서 일부러 설문조사하고 일부러 검사 이게 아니고 정말 실시간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데이터화되고 있고 실제로 자폐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들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쌓이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삶을 결정해 나갈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도 많죠. 사실은 어떤 때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내 데이터를 다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자폐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의 순기능이라면 각자 자기의 개별적인 세계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앙에서 센터에서 무언가의 명령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는 아마 조금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폐성 장애인들 가족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현하는 날이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독점당하지 않고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선순환할 수 있게 잘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0년 후의 자폐, 당사자 중심성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는 과학의 발전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팀스쿨을 들으시고 부스도 체험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축제장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